내가 결혼할 여자의 첫날 밤을 영주가 가져간다라는 거는 모욕적인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난센스의 얘기가 아니었을까.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좀 가벼운 얘기 혹은 무거운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주의 초야권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중세 즈음에 그 서양에서 영주가 자기 영지 안에 사는 농노나 평민 여성이 결혼을 할 때 그 첫날 밤을 영주가 갖는 그런 권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거부하면 일정한 금액이나 혹은 상응하는 물건 또 노동력을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보상을 해야 했었고, 만약 처녀를 바치는 그 신부의 가족한테는 부역을 줄여주고 포상을 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초야권을 가지는 영주는 삽입은 하지만 사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중세의 서유럽이라든지 스위스,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데에서 영주의 초야권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야권은 그 후로도 굉장히 많은 문학이나 혹은 영화나 이런 데 소재가 돼서 많이 이야기가 됐어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보면 거기에 그 알바비바 백작이 자기의 그 아내의 하녀인 수잔나가 피가로랑 결혼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수잔나가 예쁘잖아요. 자기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유혹도 하고 돈도 주려고 하고 그러는데 수잔나가 넘어오질 않으니까 초야권 얘기를 하면서 피가로의 결혼 전에 수잔나랑 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골탕을 먹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스코틀랜드의 독립전쟁의 얘기죠. 멜 깁슨이 나왔던 브레이브 하트에서도 이 초야권 얘기가 나오잖아요. 잉글랜드에서 이제 스코틀랜드를 점령하고 잉글랜드의 왕인 에드워드 1세가 스코틀랜드를 다스리려고 오는데, 그때 그 멜 깁슨이 초야권에서 좀 피하려고 자기 신부가 될 사람과 몰래 결혼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 왕한테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분노한 그 멜 깁슨이 저항군을 모아서 잉글랜드군과 싸우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쨌든 실패해서 죽고 말죠. 사실 저한테도 스코틀랜드 친구가 있는데 이 브레이브 하트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화의 배경 자체가 스코틀랜드를 너무 원시적으로 좀 이렇게 왜 뒤떨어진 그런 사람들처럼 그렸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도 이제 이탈리아의 이브레아라는 곳에 가면 오렌지 전투를 한다고 그래요. 시민들이 이젠 이게 거의 축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오렌지를 막 서로에게 이렇게 던지나 봐요. 아마 우리 왜 토마토 전투 얘기도 막 듣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빨갛게 적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오렌지를 던지는 건 좀 굉장히 아플 것 같긴 한데, 옛날에 평민 딸인 비올레타라는 여자가 아마 예뻤던 모양이죠. 영주가 초야권을 주장을 했고, 그래서 결국 영주한테 이제 잡혀갔는데 이 비올레타가 그날 밤에 영주의 목을 그어버렸다고 그래요. 처형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투쟁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초야권에서부터 불거진 전투 이야기라고 합니다. 또 특히 계몽주의 시대 때 초야권을 귀족 사회가 이만큼 타락하고 불공정했다라는 걸 고발하는 구실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혹은 연극에서 귀족의 어떤 부도덕함, 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도구로 초야권 설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는 초야권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중세는 교회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결혼이나 성관계나 가문을 아주 엄격히 관리했다고 하죠. 그래서 영주가 농노의 아내랑 첫날 밤 가졌다면 교회 기록에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걸 보면 이거는 그냥 좀 꾸며진 괴담 같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야권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영주가 그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영주의 영지에 사는 사람들은 허락 없이는 결혼할 수 없었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세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 영지 안에 어떤 여자가 결혼할 때 결혼세를 내지 않으면 결혼을 허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결혼세의 징수가 결국 초야권으로 이렇게 오해가 되어서 이야기가 전해져 왔고, 어쨌든 이런 초야권 신화가 괴담처럼 막 번지면서 그때 그 시절에 이제 귀족 지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굳혔고요. 이것이 이제 시가 돼서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결혼세를 받는 것이 초야권을 피하기 위한 돈으로 오해를 받았고, 사실 이 결혼세라는 건 결혼할 여자가 이 자기 영지에서 나가기 때문에 노동력이 손실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에 대한 돈을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대 이후에 그 계몽주의자들이나 혁명가들이나 사회개혁가들이 이런 중세의 비참함 그리고 봉건지대를 비난하고 그때 이런 짓도 했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초야권의 이야기를 막 부풀려서 사실상 계급투쟁을 할 때 늘 모티브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있었을지도 모르죠. 있었지만 이야기를 안 했고, 초야권이라는 게 꼭 영주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교회의 어떤 수도사라든지 이런 목회자가 가졌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시아에도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몽골이 한족들을 굉장히 핍박했고, 한족들이 결혼을 할 때 몽골의 병사에게 왜 첫날 밤을 바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중국이 그랬고, 또 실제로 티베트 쪽에서 티베트 불교를 믿는 수도승들에게 그 마을의 이 초야권을 바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시아에도 있었는데 서양에 없었을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영주가 가진 그런 무지막지한 권력, 경제력 이런 걸 생각하면 초야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의 문헌을 보면 초야권보다는 농노들의 딸들은 영주에 첩이 되거나 혹은 왜 하룻밤을 지내주고 보상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을 거라 초야권을 굳이 그 영주가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결혼할 여자의 첫날 밤을 영주가 가져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저항서사를 만드는 데는 초야권만한 얘기가 없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초야권을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주제로 가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참 여자의 첫날 밤, 여자의 순결이 참 중요했구나. 그리고 그 어떤 여자의 첫 경험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영주가 어떤 비난도 무리하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했던 만큼 여자의 어떤 몸, 또 여자의 순결이 어떤 재산이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됐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순결이라는 게 여자에게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남자도 여자도 사실 순결하고 한 사람한테 그런 어떤 정조를 바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매번 할 때마다 첫 경험처럼 그 사람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옛날에 이 초야권은 좀 난센스의 얘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